늙고 병든 아버지를 짐덩어리 취급한 아들과 며느리. 그들은 아버지를 외딴 시골의 낡은 컨테이너에 몰아넣고 이제 끝났다며 태연히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120억짜리 땅 문서가 조용히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버린 사람들은 몰락하고 지켜준 사람은 얻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 실화 같은 이야기.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박노인은 오래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며칠 전부터 기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자꾸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달랐다. 민수는 사업 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조용히 아버지를 눈앞에서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르신 혼자 남았을 때부터 내가 뭘 했어? 이제는 우리도 좀 숨 좀 쉬어야지. 그녀의 말투에는 전혀 숨김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전부가 결정되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말했다. 아버지, 요즘 몸도 안 좋으시니까 잠시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시고 오세요. 아버지는 믿었다. 자식이니까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믿음이 자신을 살아오게 했으니까.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 점점 집과 멀어질수록 아버지는 불안함이 커졌지만 아들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디까지 가는 거냐? 속으로 혼잣말을 하면서도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차는 인적 드문 들판 한가운데 멈췄다. 거기엔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문짝은 삐걱거렸으며 안은 냉골처럼 어두웠다. 며느리가 먼저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서 좀 지내세요. 조용하고 좋아 보여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섰다. 민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며칠만이요. 아버지, 저희가 상황이 좀 정리되면 바로 데리러 올게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차 문을 닫으며 민수에게 속삭였다. 됐네. 이제 짐덩어리 치웠으니까 정신 좀 차리자. 그 말은 분명히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누구보다 뚜렷하게 박혔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 차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멀어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민수야 가는 거냐? 손을 내밀었지만 차는 이미 너무 멀리 있었다. 컨테이너 안은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고 찬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 몇 장만 깔려 있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안쪽에 앉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짐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감정은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이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작은 한숨이 허공에서 사라져갔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까지 참아야 하나. 아들에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건가. 그때였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낡은 가방을 꺼내 들었다. 가방 안에는 오래전부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한 장의 땅 문서가 있었다. 그래, 이것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지.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아버지의 삶뿐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차가 떠난 뒤 컨테이너 앞엔 다시 고요만 남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철판 소리가 마치 울부짖는 사람의 한숨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싸늘한 냉기가 몸을 파고들었다.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휘어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쥐가 바스락대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다. 바람이 틈 사이로 스며들어 벌벌 떨리는 손등을 그대로 스쳤다. 민수야, 이게 어느새 이렇게 되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어릴 때 아들을 업고 달렸던 기억, 가난해도 웃을 일이 많던 시절,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가슴속이 쿡 하고 찔렸다. 아버지는 지친 몸을 벽에 기대며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다. 그때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어딘가 금속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쓸쓸함과 두려움이 겹쳐 아버지의 어깨가 더 작아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굳고 눈이 점점 흐려졌다. 저녁이 깊어지자 아버지는 가방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 가방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이었다. 아내가 손수 바느질해준 작은 가죽 가방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민수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그리고 누렇게 바랜 땅 문서 한 장이 있었다. 아버지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이땐 참 잘 웃었지. 민수도 자네도. 아버지는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당신, 나 혼자 남겨놓고 먼저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소. 근데 내가 참 못났나 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울었다. 눈물을 닦은 뒤 땅 문서를 꺼냈다. 오래전 평생 허리 굽혀번 돈으로 조심스레 마련한 땅이었다. 아들만은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남몰래 준비해온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서를 보며 흐느끼듯 웃었다. 이걸 주려고 내가 그렇게도 아꼈는데 날 이렇게 버려놓고도 저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 순간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쥐가 아니라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이었다. 누군가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혹시 사람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거칠고 따뜻한 톤이 섞인 나이든 이웃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눈앞이 흐려졌다. 예,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허름한 옷차림의 농촌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랜턴 하나와 뜨끈한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저쪽 밭에서 일하다가 여기 불빛도 없고 소리가 이상해서 와봤소.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곳에 홀로 계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추웠을 텐데 먼저 이거라도 좀 드시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먹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들이 버린 이곳에서도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먹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몸은 여전히 한기 때문에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묘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다.
이런 데서 혼자 어찌 지내려고 하시오. 노인은 컨테이너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이 들어오는 큰 틈, 찢어진 단열재,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드는 작은 전등 한 개.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아들네가 잠시 요양하라고 해서. 목소리는 끝에 갈수록 흐려졌고 노인은 그 말만으로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을 이런 데서 하라고 했다는 게 말이 돼오? 노인 눈빛 속에는 짙은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비쳤다. 아버지는 변명하듯 웃었다. 애들이 요즘 힘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 말은 마치 아들 부부를 대신해 감싸주려는 듯 들렸지만 노인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순 없지만 일단 오늘 밤은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잠시 후 노인은 트럭에서 작은 난로와 전기선, 아껴두던 담요까지 가져왔다. 내 창고에서 쓰던 건데 이거라도 놓고 가오.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이고, 이걸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사람이니까 드리는 거요. 그 말이 아버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노인이 설치한 난로에서 미약한 온기가 퍼지자 컨테이너 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다. 천천히 손끝 감각이 돌아오자 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기 전 노인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날 이렇게 챙겨주는 게 한참 만이구나. 반면 그 시각 아들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민수는 방바닥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한숨을 쉬었다. 멸균 봉투 안에는 비톡촉장, 압류 통지서, 그리고 미완성 사업 계획서가 가득했다. 젠장 일만 잘 풀렸으면, 아버지 그 땅만 내 손에 들어오면 다 해결될 텐데. 아들의 눈빛은 절박함을 넘어 탐욕으로 변해 있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며느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빨리 상속을 받아야죠. 괜히 사람 정 같은 거 기대하지 말고. 정?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민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속삭였다. 솔직히 아버님은 오래 못 버티실 거예요. 거기서 며칠만 더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텐데. 그 말은 피도 눈물도 없었다. 그러나 민수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 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엔 땅 문서도 못 만지니까. 빨리 처리되기만 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사람이 아닌 이유 있는 장애물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다시 컨테이너. 아버지는 담요를 덮은 채 천천히 기침을 했다. 노인이 두고 간 약탕기를 난로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혹시 뭐 필요하면 이 통으로 두드리시오. 그 말에 아버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노인은 미소 지었다. 갚는 건 바라지 않소. 그저 외롭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 말은 아버지의 굳은 심장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리,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구멍난 가슴을 천천히 채워 넣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밤 가방에 담긴 땅 문서를 꺼내 다시 바라봤다. 이걸 정말 누구에게 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직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단지 한 가지 마음만은 확실했다. 나를 버린 사람에게 내 전부를 줄 순 없다. 아버지의 눈빛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따뜻한 국과 밥을 들고 컨테이너로 찾아왔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밀려나왔다. 밤새 추우셨을 텐데 괜찮으시오?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덕분에 살았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묵묵히 아버지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용히 밥상을 놓고 숟가락을 건네주었다.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다. 따뜻한 국을 한 입 떠넣는 순간 마치 돌처럼 굳어있던 심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이 주변에 사시는 건가요? 아버지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바로 아래쪽에 낡은 농가가 하나 있소. 사람 손이 부족해 혼자 농사를 짓고 있지. 아버지는 그 말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아직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는 줄 몰랐소. 노인은 뭔가 말하려다 아버지의 지친 얼굴을 보고 한순간 멈췄다. 어제 말씀하신 게 사실이요? 뭐 말이요? 자식이 여길 요양한다고 데려다 놓았다는 거.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말하는 것이 창피해서도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서도 아니었다. 그저 아직도 아들을 매몰차게 말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셈이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네를 이런 곳에 방치하다니. 아들놈이 어떤 인간인지 뻔히 보이요.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변명하려 했다. 아니요. 민수는 어릴 때는 참 착했소.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노인은 더 듣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살짝 들어막았다.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보이는 법이요. 지금 그 아들은 당신을 집만도 못하게 보고 있는 거요. 그 말은 마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송곳 같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잔잔히 흘러나오는 한숨만 내뱉었다. 잠시 후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인간이 살 때가 못 돼. 오늘은 내가 농가로 모셔갈 테니 따뜻하게 지내다 오시오.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돼요. 아들네가 혹시라도 나를 찾으면. 노인은 비웃듯 말했다. 찾을 생각도 없을 거요. 그 말에 아버지는 심장이 뚝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시간 민수와 며느리는 집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한가롭게 있었다. 여보, 그 땅 아직 아버님 명의지? 그럼 살아계시는 동안엔 건드릴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민수는 숫자가 잔뜩 적힌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계속 막힌다. 그 순간 며느리는 소름 끼치도록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안 살아있으면 되잖아. 민수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당신 무슨 소리야? 내 말 뜻 모르겠어? 그 컨테이너에서 며칠만 버티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민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자신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생각이었다. 120억. 그걸 내가 가져야 하는데. 며느리는 속삭이며 웃었다. 걱정 마요. 아버님은 이미 잊혀졌고 우린 곧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컨테이너. 아버지는 바람이 새는 문틈을 막기 위해 노인이 가져다 준 담요를 조심스레 말아 끼웠다.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랐다. 일어나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가슴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차갑게 식은 바닥에 엉덩이를 붙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 순간 그가 품에 안고 있던 누런 가방이 툭 하고 떨어졌다. 가방에서 조금 튀어나온 120억짜리 땅 문서의 모서리가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그것을 조용히 손에 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한다. 내 아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은 그동안 아버지를 버틴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끊어진 자리에
어디로 향할지 모를 결심이 아주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매서워지고 있었다. 컨테이너 철판이 삐걱거리며 크게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의 몸도 같이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떨림이 일고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변명조차 할 힘이 없었다. 노인이 다시 찾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트럭 엔진 소리와 함께 환한 헤드라이트가 컨테이너 앞을 비추었다. 또 바람 새지 않았소? 노인은 들어오자마자 문틈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담요를 더 끼워 넣으며 말했다. 괜찮소? 아까보다 훨씬 따뜻하오. 노인은 아버지 옆에 앉아 뜨끈한 감자를 한 주먹 내밀었다. 갓졌소. 오래간만에 따뜻한 거 좀 드시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받아들었다. 한 입 베어 물자 뜨겁고 달큰한 감자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아버지의 눈가에 얇게 눈물이 맺혔다. 이런 걸 먹여주는 사람이 내 아들 말고 남이라니.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도 아니오. 사람끼리 서로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요. 그 말은 오래도록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렸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말이오. 나는 이걸 아들에게 주려고 오랫동안 간직해왔소.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누런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낸 120억짜리 땅 문서는 컨테이너 안에서 유난히 밝게 보였다. 노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이게 진짜요? 아버지는 미약하게 웃었다. 한 평 한 평 허리 휘도록 번 돈으로 산 땅이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무게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왜 이런 걸 아들에게? 노인의 질문에 아버지는 오랜 시간 꺼내지 못한 말을 마침내 입 밖으로 내뱉었다. 아들이라고 믿었소. 그 말은 떨렸지만 이제는 후회가 전혀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날 이렇게 버리고 간 애한테 이걸 줄 이유는 없지 않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같은 분에겐 당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에게 그걸 넘기는 게 맞소?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뒤 고개를 들며 말했다. 당신 조카 말이오. 그 청년 항상 웃고 나를 보고도 깜짝 놀라지 않던 아이. 그 아이는 좋은 사람 같더이다. 노인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우리 조카가 왜요? 아버지는 미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내게 밥도 가져다 줬고 물도 떠다 줬소. 나 같은 사람한테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줬소. 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자신의 조카와 나눴던 작은 인연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아버지는 손에 쥔 땅 문서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아이에게 이걸 주고 싶소. 노인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아니오. 그렇게 큰 돈은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단단했다. 남이요? 아니요. 지금 나를 살리고 챙겨준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네였소. 사람은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가족이요. 노인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문서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이제 결심이 섰소. 내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걸 그 아이에게 넘기겠소.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이유를 되찾은 듯. 바깥에서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컨테이너 안의 분위기는 조용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인생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지. 그 말은 곧 이어질 120억짜리 복수의 시작이기도 했다. 며칠 뒤 아들의 집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민수는 초조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대답뿐이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설마 벌써? 민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옆에서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 말했다. 여보, 그 컨테이너 기억나요? 물도 없고 난방도 안 되던데. 거기서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민수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사람 죽으라고 그런 말 하지 마.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내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지.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아내의 말 속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숨겨놓은 120억 땅 문서가 번쩍 떠올랐다. 큰일 났다. 혹시 아버지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어떡하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컨테이너 다녀올 거야. 지금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더 가야 해. 그 땅 문서 아직 아버지 손에 있으면 내 인생 끝장이다. 며느리는 민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여보, 진정해요. 혹시 아버님 살아계셔도 그 땅 문서 내가 알아서 빼올게요.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어. 아버지는 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였어. 갑작스러운 말에 며느리는 당황했다. 뭐라고? 지금 나 탓하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차 열쇠를 움켜쥐고 뛰어나갔다. 커다란 문 닫히는 소리. 한편 시골 컨테이너 근처 아버지는 노인과 함께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노인은 매일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조카인 청년도 틈틈이 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문득 청년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이렇게 웃는 걸 좋아하냐? 청년은 멋쩍게 웃었다. 웃으면 어른들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그분도 힘든 날엔 제 웃음만 보면 기운 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짧게, 아주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컨테이너에 온 이후 처음 나오는 웃음이었다. 청년은 그 미소를 보며 더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셔도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다. 이 나이에 이렇게 챙김을 받아볼 줄은 몰랐구나.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아들과의 마지막 정까지 조용히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컨테이너 근처에 먼지 구름이 일더니 민수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민수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컨테이너 문을 벌컥 열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구석에 놓여있던 담요와 난로만이 아버지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설마 여기서 돌아가신? 민수는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눈이 흔들리고 손이 떨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찾으러 왔어? 민수가 돌아보자 이웃 노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아버님은 혼자 여기 못 계셔서 지금 우리 집에 계시오. 민수의 눈이 커졌다. 우리 집에요? 노인은 차갑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들이 버리고 간 그 어른, 우리가 데려왔소.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버님, 당신들 얘기하면 얼굴이 아주 어두워지시더이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 땅 문서, 아버지가 땅 문서 갖고 계시죠? 노인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주 법정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판사의 눈빛처럼. 그걸 찾으러 온 게 맞구먼. 민수는 굳었다. 발끝까지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노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늦었소. 그 말 한마디가 민수의 온몸에 전율처럼 흩어졌다. 뭐가 늦었다는 거죠? 노인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미 결정하셨소. 그 말은 민수에게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수는 노인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결정하셨다고요? 무슨 소립니까? 노인은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동안 묵혀둔 말을 꺼낼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표정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찾으려는 그 땅 문서 말이오.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님은 그걸 더 이상 자식에게 줄 생각이 없소. 그 말은 진짜 칼날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왜?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의 시선은 바닥만 향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이 순간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컨테이너에 몰아넣고 떠나던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말, 짐덩어리 치웠네. 그 모든 것이 민수의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했다. 노인은 민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아버님이 그 문서를 가져오셨더이다. 그리고 내 조카에게 넘기겠다는 말씀도 하셨소.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조카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노인의 눈빛에 약한 분노가 스쳤다. 당신들은 피가 이어졌지만 아버님을 버렸소. 그런데 우리 조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 어른을 챙겼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요. 민수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안 돼. 그건 내 것이었어. 내가 받을 내 몫인데.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청년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함께 오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 왜 집에도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희 얼마나 찾았는데. 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다. 찾았다고? 그 짧은 말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분노, 슬픔, 실망, 그리고 체념. 아버지, 오해해요. 저희는 아버지를 요양 보내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요양을 시킨다고. 물도 없는 저 컨테이너에 날 버려두는 게 그게 요양이냐? 민수의 입이 굳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민수야, 나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내가 부족해도 못 가진 게 많아도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믿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옆에 서 있는 청년을 바라봤다. 날 살려준 건 내가 아니었다. 민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조용히 땅 문서를 꺼냈다. 민수의 시선이 문서에 고정되며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문서를 들고 말했다. 이건 원래 내 줄이 아니었다. 민수는 손을 뻗었다. 아버지, 그건 제 미래예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는 손을 내리쳤다. 아니, 그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직접 증명했어. 민수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 정말 그걸 남에게 주시려고요? 아버지는 청년의 손을 잡았다.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줬다. 아버지는 문서를 청년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 그걸 지켜준 사람에게 주는 게 맞지.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바꿔라.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민수는 절규하듯 외쳤다. 아버지, 그건 제 거예요. 아버지는 무표정했다. 내 거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은 무너졌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향해 있었다. 민수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땅 문서를 쥔 청년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억이라는 숫자는 민수가 다시 일어설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희망이 자신의 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체면, 자존심, 탐욕, 오직 두려움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말했다. 민수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난 평생 잊지 않을 거다. 민수의 숨이 턱 막혔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칼처럼 되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날 너희가 날 이곳에 버려두고 짐덩어리 치웠다고 한 말, 난 다 들었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 말은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노인도 청년도 조용히 숨을 삼켰다. 바람조차 그 순간만큼은 멈춘 듯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평생 아버지로서 한 게 뭐라고 자식들한테 버려지기까지 해야 했는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민수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아버지 제발. 청년은 민수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듯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용서는 한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땅 문서를 손에 쥔 청년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되돌리지는 않는다.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차갑게 이어 말했다. 내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나였어. 민수의 입술은 떨렸고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청년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내게 사람의 마음을 보여줬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정말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 내 마지막 선택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가족?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민수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노인의 농가에서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청년은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말을 걸어주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 느낌에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다.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청년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내 삶이 이렇게 끝나도 나쁘지 않구나. 노인도 말했다. 어른은 이제 우리 가족이요. 아버지는 눈망울이 젖어들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반면 민수와 며느리는 상상할 수 없는 몰락을 맞이했다.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고 빚은 더 늘어났으며 집까지 압류됐다. 120억을 잃은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가파르게 추락했다. 밤마다 민수는 컨테이너 앞에서 울부짖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아버지를 왜 그렇게 대해버렸을까? 하지만 후회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하나뿐이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민수는 그 말을 오래도록 되뇌었지만 그 말을 깨달을 무렵엔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청년과 노인에게 말했다. 내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지만 마지막엔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소? 노인은 미소로 답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사시오. 어른은 우리 집의 가장 존귀한 분이요.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래, 사람은 사랑을 준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 말은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슬픔을 모두 내려놓는 한마디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멀리 팩컨테이너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가 잃은 건 자식이었지만 내가 얻은 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남은 시간은 따뜻함 속에서 흘러갔다. 버린 사람들은 버린 만큼 잃었고 지킨 사람들은 지킨 만큼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120억보다 더 큰 진짜 인생의 가치였다. 버린 사람들은 버린 만큼 잃고 지킨 사람들은 지킨 만큼 얻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준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남은 생을 조용히 평온하게 살아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인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에게도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사연과 인생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작은 기적 이야기방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